저렇게 쭉 가다가 이들이 신간해를 결성하고 조금씩 활동하시다가 점차 일본의 저항의공도 높여간단 말이지. 싹 또 심화시킨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는 무슨 통치? 민족 말살 통치로. 계기는요? 전쟁. 그죠? 1931년 무슨 전쟁? 만주사변. 37년 무슨 전쟁?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 왜 일으켰죠? 일본이? 일본이 이걸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빅뱅. 그죠? 빅뱅이 뭐야? 소리보다 소리 다 거짓말. 빅뱅 경제공황. 1929년 경제대공황. 미국발 경제공황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아시아까지 상륙을 합니다. 오케이? 경제공황이 일어나자 그 당시 강대국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뭐 저 있잖아. 이런 나라들이 각각 대응을 마련한 거지. 당시 미국과 영국 어떻게 했어요? 지네끼리 블록 맺습니다. 경제 블록 딱 맺어가지고 지네끼리만 사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은요. 적어도 미영이가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사랑했잖아. 여친이잖아. 그죠? 미영이가. 그랬었는데 미영이가 배신을 때리고 지네끼리 손 잡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지 일본은. 화났을 거 아니야. 또 소외된 애가 누구였냐? 독일. 소외된 애들이에요. 이탈리아. 소외됐습니다. 이분들은 공황을 타개할 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들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게 한 거지. 이들은 식민지를 개척했었거든요. 지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전쟁에 뛰어듭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독일의 나치, 파시즘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이들은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내부에서 총리를 죽여버리고 군발이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 군인 세력들이 만주사변을 단행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30년 만주사변은 일본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렇게 사건인데 오히려 이걸로 미영이는 더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왜냐면 그 당시 중국은 미영이가 투작을 했었거든. 중립지대로. 근데 그걸 거부하고서 일본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고립됐으니까 자기식민지가 필요하지. 자기식민지는 조선이었겠죠? 그럼 더 탄압은 더 강화하고 수탈로 가겠네. 이때부터. 그치? 수탈하면서 남면북약 나오겠네? 이래요? 수탈하면서 병참기지 나오겠네? 수탈로 막 가는 게 이때부터란 말이야. 이때는 그래서 통치보다는 경제가 잘 나오죠. 어떤 수탈이 있었는가 이런 거. 그렇겠죠? 그래서 수탈하면서 우리나라와 만주를 같이 만들어버리고 만주도 먹습니다. 여기까지 일본이 쉬웠어 그래도. 만주는 왜냐하면 군대가 없었습니다. 만주 군발 하나였기 때문에 군발만 조지면 돼요. 장쩌린이라고 조지면서 끝내버린 거야. 이제 그 다음 노린데가 어디겠어? 본토였다고 중국 본토. 자, 그다음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전이니까 건들면 망하겠네 이거는. 내분이니까 망하겠지 그러면서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7개 도시를 공격한 거예요. 상하이, 난징, 북경 등등 7개를 빡 공격한 겁니다. 이게 중전쟁이에요. 근데 공격을 하자 어떻게 했다고 애들이? 싸우던데 갑자기 손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른바 국공합작이에요. 이럴 줄 몰랐어요. 중국이.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손잡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손잡으면 되게 숫자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마지막 애들이 손을 잡고 대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0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만주와 우리 애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데려오고 딱 보니까 문제가 있어. 아직 덜 된 거야 애들이. 총을 주면은 일본한테 쏠 거란 말이지. 이제부터는 이들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38년부터 그래서 교육령이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생 먼저, 중학생 먼저. 초딩 먼저지. 황국심서사 외우게 하면서 3차 교육령으로 소학교를 바꾼 겁니다. 일본식으로. 그리고 걔들이 큰 게 4년 지나면 크겠죠? 그지? 한 13살 되는 거야. 이 정도 끌고 갈만 합니다. 애들을. 13살이 학도병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래서 정신대 끌려가는 겁니다. 딱 요 나이에요. 개새끼들이죠. 7살짜리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이게 남녀 징발했던 게 학도병과 일본군 위안부예요. 이 되죠? 언제 나오겠어요? 40년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년대, 40년대. 이런 식으로 우리 애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총알바지로. 이해돼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중일전쟁부터 본격적인 민주모사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지 그걸 선전하면서 나가자 그러면서 그걸 우리 반장들이 했다는 거야. 반장은 이거 알아 몰라? 알잖아. 더 개새끼인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 이 새끼 되니까. 배신 아이콘 기린. 용서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이해돼요? 친일파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그 어쩔 수 없는 친일파는 괜찮아. 나이 20대 먹어서 뭘 알겠어 이 사람이. 이제 막 자라났는데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한 거지 이분한테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20대 청년이 뭘 잘못했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 제일 고생한 게 지금 20대입니다.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고생한 사람들 이 자식이 빼고 지금의 20대입니다. 희망이 없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다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이뤘어요. 희망과 꿈의 순간 사람 죽는 겁니다. 미래가 있어야 나가지 대한민국 전혀 미래를 제시 못합니다. 헬조선? 맞는 말이죠. 뭘 하겠어 우리가. 취직이 안 되는데 가봐 잘리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뭐 공부하면 뭐 할 건데 이제는. 옛날엔 공부하면 뭘 해도 됐잖아. 나 대학 갈 때는 공부하면 됐습니다.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돈 없으면 공부 못해요. 학원 가야 되고 과외해야 됩니다. 인강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젠. 돈 없으면 죽으란 얘기지. 난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과외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지였기 때문에 집안이. 그런데도 할 수 있어.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때는 이제 개천에서는 빠져 죽어요 그냥. 용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숟가락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 우리 백성들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가장 외롭다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건데? 나라 잘못이지. 그죠?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나라가 잘못한 거지. 난 태어나서 큰 거밖에 없어. 이게 맞는 줄 알고 기다리래. 기다렸더니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어른이 기다리래. 난 믿었다고 어른 얘기를 믿고 기다렸더니 배는 가라앉아. 지들은 살고 청해진에는 돈 벌고 국정원하고 이러고 사람이 다 죽고 있는 거야. 어린이들이. 이 뭔 나라가 이래. 믿고 기다렸더니. 그렇잖아. 거짓말인 거죠. 이게 어떻게 살라고 이거를. 이 당시 우리 20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나라가 빼앗긴 그게 잘못이었던 거지. 죄가 없어 그분들은요. 친이라도 해야지 먹고 살지. 그렇잖아. 근데 이 당시 이광수는 진짜 이건 나쁜 새끼라니까. 다 알면서 우리 애들 전역 내몬 사람이에요. 최남선 그런 사람이고 병태쌤이 좋아하는 서정주도 그런 사람이에요. 학교 나가자 그러면서 외치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야 이게. 지 아들 내보냈겠어? 안 내보내죠. 다 니들 나가라 그러면서 총알 바자로 진 뒤에서 돈 챙긴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지.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활약하면서 우리를 다 내몬 거죠. 그리고 현재 끌려가신 분들은 지금도 소녀상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고, 내보낸 분들은 지금도 춘원 이광수의 문학상을 만들고 미당 수종재 문학상을 만들면서 길이 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요. 육당상을 만들고 최남선상을 만드는데요. 무슨 미친 소리 아니게? 그분의 후손들은 지금 다 해먹잖아. 장관 해먹고 대통령 다 해먹고 있는데 기업가 돼 있고, 이분들은 지금 거기서 떨고 앉아 있고, 그런 대한민국의 20대는 이러고 앉아 있고. 내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은 미쳤어요. 그래서 난 이 나라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고생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빨리 공무원 되셔가지고요 바꾸세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된 다음에 바꿔야 된다고. 옆에서 막 안 돼! 고 소리치면 전봉준이고요. 내가 가진 다음에 바꿔야 김옥균 되는 겁니다. 전봉준은 그냥 자기가 부러워서 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신문제 폐지해라 하고 쌍놈 얘기하면은 이 새끼 부러우니까 이러잖아요. 양반이 딱 된 다음에 신문제 폐지하자 그러면은 오 멋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공무원 되고요. 꼭 되세요. 그 다음에 나를 꼭 바꿔주세요. 공무원 다음에 혼자 잘 살겠다고 월급 받고 연금 기다리지 마시고요. 사회를 바꾸는 건 항상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게 제가 한국사를 수업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바꾸기, 공무원 수업에 한국 사는 건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런 걸 알잖아. 과거 잘못했던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한국사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머리 글자 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있는 이유예요. 암기가 떨어뜨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알고 가시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 그래도? 그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죠. 고등학교 입시에서 필수가 된 것도 유일한 희망인데, 필수를 만들고 책을 바꾸는 건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까지 희망이었는데 책을 이런 분들이 만들겠다면 이건 절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고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냥 수능 수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수업인 거고, 아직 공무원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당이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계약 끝날 때까지 돈을 받았거든요.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줄이 벌어지고 일본이 공격을 하다가 결국 애들 막 밀정 말살하는 거야. 마지막 결정 다 이거였지. 태평양인데 이 미친 새끼들이 미국을 깐 거야. 겁대가리 없이.
194의 비행기를 타고 초록색 비행기를 타고 뿅뿅 하면서 그 194에 오락했잖아. 이게 지금 일본 놈들이 하와이를 공격하는 사건인 거지. 그걸 오락한 게 194예요. 뿡 폭탄 터뜨리면서 세계 터지면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점차 확대해가지고 194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있잖아요. 태평양전쟁의 확산이었던 거지. 이걸 만든 그 추악한 게임이 바로 비행기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이었던 거지. 모두에게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일본인 조종관에 태운 겁니다. 학도병이 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락실에서 여기 타고서 막 미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신나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되면은 광복군도 공격하는 겁니다. 태평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무대가 바다잖아요. 오락게임 그 해봤죠? 1942 녹색 비행기 삐용 돌아가는 거 바다잖아 전부 다. 첫 판은 육지였다가 둘째 판부터 바다가 나오죠. 이게 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거 지금 공격하려고. 그 무대가 지금 괌 제도고요. 그 무대가 하와이고 그 무대가 충칭 쪽입니다. 태평양 전부터는. 거기 가서 우리가 일본의 비행기를 타고 막 때려 부수고 앉아 있는 거지. 왕 깨자 그러면서 광복군 부대를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어? 알면 못하죠. 모르니까 했겠지만. 이걸 모르게 하려고 진주만이라는 게임을 194로 바꿔서 수입한 나쁜 한국의 악덕 기업들이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그 이름이 딱 진주만이라고 여기 우길승천에 딱 그려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걸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안 할 거니까 이걸 살짝 바꿔서 1942 바꿔서 비행기 초이스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도 모르고 한 거지. 그럼 나쁜 놈은 또 어린이요 이 기업가요. 이 기업가 개새끼인 거지. 오락실 개새끼. 그죠?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런 게임을 어떻게 수입해와? 스트리트 파이터 수입해오고 이래가지고 큐 아주 여기 하면서 가라데 도장에 캔과 류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도장 제패하면서 와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좋다고 이걸 가지고 난 캔이야 그러면서 아듀겐 뭐 알아?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어린이 병들게 만든 거지 이게.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고 앉아 있어? 다시 한번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전쟁과 함께 그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말살해 보면 다양하죠. 일단 사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활용하여 이런 이론을 만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였어. 알지? 내 집과 조선 하나였어.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아. 라는 내선일체론, 일선동조론. 응? 이거 만든 사람이 최남선이라니까. 최남선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 당시에. 국어, 역사, 음악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 그 정조급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이 있는데 태고의 단군이 여기서 나라를 세우신 거야. 오케이? 그 단군의 문화가 불합 문화라고 해요. 이 단군의 동이족 문화는 만주를 먹었어. 순식간에. 아름답죠? 그러더니 한반도로 전파됐고 산둥과 요동을 다 먹었어. 그리고 드디어 일본도 먹었지. 이들이 내려가서 일본을 세운 거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아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자랑스럽잖아 우리가. 자랑스럽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조상이었던 거지.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세운 나라인데 안아줘야지. 그런 겁니다. 이런 이론으로 거꾸로 이걸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최남선이 이렇게 설득하니까 그럴싸하잖아. 그러네 그러면서 최고의 브레인이 그러시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죠. 여기 최남선에게 뻑가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최남선이 해방되고 나서 진단학회장에 와가지고 연설했다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정말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 이 파트 할 때 제일 열받아요. 열 안 받을게요 다시는. 자 내선실동조 그러면서 너희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어. 뭐 얻을 수 있는 천황나라에 드디어 신하와 백성이 쓴 기회가 왔으니 믿고 따르라. 이런 겁니다. 한국 신민화예요. 오케이?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야. 맹세를. 어떤 맹세를? 한국의 신민이 되겠다는 한국 시민이 되겠다는 맹서. 서. 이거예요. 한국 시민의 서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서는 맹서라는 뜻이 맹세. 한국 시민이 되겠다는 맹세. 다른 말로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라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관한 영광에 뭔가 말 충성을 다할 것을 국기. 이때 그거지 뭐 똑같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시민 앞에 몸과 마음을 충성을 다하겠으니 혹시 내가 필요하면 전쟁터 끌고 가세요. 몸을 바칠 테니까. 그죠? 마음을 바칠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용하세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맹세했던 거죠. 태극기를 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동으로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했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지. 태극기에 대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동이에요 이거는. 그죠? 아니 박인비가 땄는데 내가 왜 울어? 부자인데? 응? 부자야? 연금 나와? 맨날 잔디에서 막 놀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걔 금메달이 왜 나의 영광인데 그게. 그렇잖아.
우리의 세금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연금 우리 세금으로 줄 건데 난 좋아합니다. 이게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이기 때문인 거죠. 올림픽은 돈잔치고 미친 잔치예요. 그런데 볼 때는 스포츠를 통한 정치화가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한 번 하면 이번에 브라질이 몇 조? 9조? 손해가? 8조, 9조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88 올림픽 돈 벌었어요? 딱 10년 만에 IMF 왔어요. 이 올림픽의 거품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게 이때 빚지고 잔치한 다음에 막 기업들 와 잘 사고서 코리아 어쩌고 한 다음에 다 쫄딱 망한 겁니다. 이게 올림픽의 여파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때 만든 잠실종합운동장 뭐 하고 있어? 야구 말고 하는 게 없어요. 콘서트하고 쓸데가 없습니다. 그때 그 좋은 땅이 맨날 콘서트장 아니면 야구장입니다. 야구는 왜 하는데? 야구에서 우리가 뭐가 좋은데? 그렇잖아. 기업들이 홍보하는 게 야구고요. 거기 열광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역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 기아 그러면 와 땡땡이 이러면서 응? 롯데 그러면 문댕이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감정이 가장 이용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정치하는 게 스포츠라고. 그럼 하는 얘기가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러고 있는 거지. 살긴 쥐뿔 살아? 지들이 사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에 우리가 매료돼가지고 전부 다 우민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얘들이 한 거니까 전부 다. 송기정 내세워가지고. 송기정 마라톤 뛰었잖아요. 누구 대표로? 일본 대표로. 걔가 일본 대표로 뛰어줘야 우리 민족이 일본화 되는 겁니다. 송기정 일본에게 이용당한 분이에요. 근데 친일파라고 했잖아요. 송기정은요. 이름은 기태이손. 1936년 아직 이게 나오기도 전에 그분은 기태이손이라는 이름으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일본 대표를 축전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친일파가 아니야? 친일파지. 안 그래요? 일본 대표로 뛰었는데 그 어떻게 우리 이때 많은 운동선수들은요. 내가 일본 대표 싫어! 그러고 거부했다고. 이래 독립운동가지. 안 그래요? 이육사 윤동주처럼 붓을 꺾고 안 써야지. 서정주처럼 일본인으로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잖아. 송기정은. 왜냐면 일본이 이게 필요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뛰어줘야 우리나라가 일본화 되는 겁니다.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이용당함이 송기정이고 거기서 충실하게 금메달 따신 겁니다. 그리고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의 가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금메달을 수상하신 거죠. 이분은 친일파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금메달 땄기 때문에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킨 게 있지만 그건 틀림없지만 적어도 그분 자체는 뛰었던 분입니다. 저항하지 아니하고. 3등도 그랬고요. 1등 남승용, 송기정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진정한 독립을 승화시킨 분이 누구였냐? 독립운동으로. 이 일장기를 지어버린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던 거지. 여운형이라고. 이분 일장기 지운 겁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이분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뒤로 연금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일본의 방책이 이때 나왔던 민족문화의 가장 시초였습니다. 송기정은 그 중심에 있던 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을 전부 다 묶어버리는 교묘한 수책을 쓴 거지. 그 스포츠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와 야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게 다 민족의 국가성이야. 국가성이 이때부터 나온 거라고. 군국주의가. 이거 비판할 여지는 아니지만 재밌잖아요. 이겨야죠. 그래서 축구 볼 때 좋아해요. 응원하고. 응원하는데 응원을 하더라도 알고 하자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런 거 좀 알고. 이거 외웠어. 우리들 외우겠고.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 한국이라니까 김대우라고. 한국에가 지금 들고 와서 총독 바친 거야. 외우게 하자고. 총독 보고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외우겠냐 그랬더니 걱정 말래. 아동용도 있대. 아동용 하나 어른용 하나. 어릴 때부터 키워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래요. 말 잘 듣고 착한 애들이니까 아동용 외운 다음에 그럼 어른용 외우고 그러는 거죠. 참 슬프네. 그리고 창씨 임명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건 할까 말까 되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진짜 싫어요. 우리 민족이요. 민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상 팔아먹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했잖아. 우리나라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조상에 대한 욕이었다고. 개새끼. 야 이 개야 이게 욕이 아니에요. 야 이 개새끼야 이게 욕인 거지. 네 아빠가 개다 이게 욕입니다. 이해되죠? 항상 조상에 대한 게 되게 강하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로 내가 잘못해봐라 씨를 간다 이러잖아요. 성을 간다 이러잖아요. 이건 정말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걸 바꾸게 하는 게 될까? 하면서 1939년에 법을 만들었어요. 될까? 하고 40년 첫 시행해봤습니다. 아니야 될까? 안 된 거예요. 첫날 26명 합니다. 했는데도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광수가 있었던 거죠. 첫날 가서 신고한 거 이 사람은요. 오 기회인데 그러면 막 신고합니다. 근데 뜻밖의 호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라고 막 공부했더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강압적으로 하게 시킵니다. 이때부터. 안 하면 배급 안 준다 이런 거예요. 안 하면 족보 파버린다 이러면서 호적에 지워버리고 배급을 안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우리 백성들은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신고하는 거지. 뭐 이름 신고했다 그랬어? 하긴 싫은데 해야 되니까 난 아빠 이름 팔아본 개새끼다 그러면서 이누꼴 신고한 거죠. 난 개새끼라고? 부모 이름 팔았잖아. 개새끼지 뭐. 이거 신고한 거야. 내 이름 개새끼로 바꿔달라고. 개새끼 다 개새끼예요. 어떤 사람은 난 그럼 소새끼, 우맞고 나는 말새끼 이러면서 이게 그 당시 신고된 이름이에요. 견자, 우자, 마자 그러면서 다 짐새끼라는 거지. 조상 이름 팔아먹었으니까 쳐 맞아요 또 이러면요. 이 새끼 뭐야 장난하냐 그러면서 빠가야라 막 맞는 거지. 여기 더 맞아요. 이건 어때요 망일이? 그러면서 일본 망한다고? 이렇게 막 망일이 바꿔달라고. 이 새끼 또 뭐야 또 더 맞아요. 제일 심한 이름이 그때 사례 중에 하나가 텐노 빠가야로였다고. 천황 바보라는 텐노 빠가야로 해가지고 내 이름 바꿔달라는 겁니다. 부를 때마다 텐노 빠가야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야 천황 바보 이러면서 얼마나 또 아름다워? 이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게 이름이에요. 그렇죠? 불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그런 멋있는 거지. 남들이 부를 때마다 일본 망해라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서 이런 이름들 막 신고하면서 소극적 저항을 하자 빡친 광수 씨가 글을 쓴 거 신문에다가. 신문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 선씨 고심담이에요. 시를 선택할 때는 고심하라고. 장난까지 말라고 막 이런 막 홍보해 준 거지. 너는 드디어 진정한 내선일체란 호적을 들춰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게 내선일체였는데 드디어 호적까지 갖다 쓸 기회가 온 겁니다. 이걸 왜 안 하니? 막 하는 거지. 그러자 이제 모두가 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동주 선생님도 하셨고 윤동주 했잖아. 창시해명 해가지고 쪽팔려 씻었잖아. 나의 이름을 썼다 지었답니다. 별에는 밤 그러면서 다 창시해명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와중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름을 지운 분이 있는 거죠. 이게 차이였단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윤동주처럼 살다가 잡혀가서 죽은 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상은 미당문학상이라든가 춘원문학상이라든가 지금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거 육당문학상 이광수와 최남선길이 문학상 만들겠다고 대한문인협회에서 지금 발표했는데 며칠 전에 이런 거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상문학상이 필요한 거고요. 문학을 어떻게 시대의 스피릿으로 살릴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진정한 문학의 실천입니다. 이게 글장난이 아니라 글 잘 쓴다고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은 문과 사와 철이 진정한 학문이에요.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은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스피릿이 없어요. 기교가 있을 뿐이지. 언어의 유희인 거지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우리 문학을 이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김부식이 중시한 시문에도 그건 기교가 아니라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기르면 문학이 아닌 거지 그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문인협회를 규탄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지 말라고. 만들지 말고 제발 육사문학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시겠죠? 동주문학상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시문을 기리는 문학상. 그날이 오면 이런 거 기리는. 이게 진정한 시대 정신이지. 문학은 이런 거야. 김지아. 지금 약간 바뀌었지만 김지아라든가 신동엽이라든가 눈, 코 말고 신동엽 알아요? 야한 애 말고 거기 어때 이런 애 말고 있잖아요. 신동엽. 껍데기는 달았으니 그 신동엽 그런 분이 필요한 겁니다. 창시해명 이런 거 있었고요. 또 뭐 기타 등등. 일본의 그 궁성에다 절하는 거 뭐라 불러? 궁성엽에 멀리서 절하라고. 궁성엽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에다가 우리도 참배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상 종교를 통해서 막 통제하고 있는 거지. 혹시라도 덜 됐을까봐 반별로 애국반 만들어요. 지금도 있죠 반장님. 우리나라는 통은 있었지만 반 없었거든요. 오가작통 끝이었어요. 지금 몇 통 몇 반 있잖아. 통 밑에 반을 조직해서 애국반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서로 감시시키는 겁니다. 반장이 맨날 반상 열어요. 반상 열어가지고 혹시 이 중에서 이상한 애가 있나 첩자가 있나 살피는 거지. 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반상입니다. 그럼 반상에 왜 있는 거겠어? 주민세상 감시하려고 생긴 거지.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혹시 유신에 대한 반대 있나 보려고 만든 것들이에요. 이런 반상에 지금도 남아가지고 반장님 막 뭐 떡도 돌리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 반상에 애국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상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시했더니 그런 놈이 있네? 있어. 이거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를 조선 사상범들을 탄압하는 거지.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들어봤죠? 치안주법의 보통 형기가 10년형이었어. 10년형. 이때 잡혀온 분들이 10년 되니까 탈옥이 아니라 뭐라 하죠? 출소하시는 거예요.
탈옥이 아니라 출소. 출소한 게 35년이란 말이야. 불안불안한 거야. 그래서 조선 사상범을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36년에 나와요. 오케이? 36년은 아직까지 보호 관찰이었어. 근데 이때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거지. 안 되겠는 거야. 41년은 그래서 예방 구금령이 나와요. 황당하잖아. 아직 사상범이 아닌데 미리 예방해서 구금하는 거예요. 어? 너 사상범 할 거지 그러면서. 아직 아닌데 미리 예방해서 구금하는 게 41년 나온 거란 말이야. 구금령. 이게 1941년에 나왔던 황당한 법령인 거지. 이해돼요? 이런 사상과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 바뀐 게 이때부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서 교육령 몇 차로? 3차와 4차로 확대가 됩니다. 3차는 38년, 4차는 43년. 딱 보이죠? 3차는 중일전쟁 직후, 4차는 태평양 직후입니다. 이때요. 3차는 아직까지는 초딩이었단 말이야. 초등을 위해서 심상소학교라고 이름 바꾸고, 심상소학교는 27년에 바뀐 이름입니다. 일본과 똑같이 심상소학교 이름을 통해서 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야. 무슨 교육을? 체조, 수신 이런 거. 몸과 마음 튼튼해서 어릴 때부터 군발이 키우는 거지. 그렇겠죠. 그런 걸 시킨 다음에 이들에게는 우리말을 선택 과목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금지였지. 선택 안 했으니까. 그리고 결국 43년에는 중고등으로 확대한 거 이거를 초등에서 중고등으로 바꿔가지고 이때부터 체련이라는 교과목에 교련이에요. 군사훈련. 이 체련의 교과목을 신설하고서 학교에서 군사훈련 시키고 여학생들 목검 훈련 받고 가만히 짜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어는 금지시켰습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폐지예요. 이러면서 우리 민족 교육을 없애버리고 일본화의 완성을 시킨 게 이때였단 말이지. 이렇게 악랄한 통치 방식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3단계 통치는 누구나 했던 겁니다. 영국도 프랑스 전부 다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이렇게 잔인하게 한 나라가 없어요. 막 때려가면서.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대국주 중에서 가장 추악한 게 일본하고 독일이었어요. 유대인 수용소 있잖아요. 쥐 알아요? 만화 쥐? 그 나치 실험하고 이런 생체 실험하고. 생체 실험한 두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마루타 데려다가고. 그렇잖아. 화학전 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위안부 끌고 간 게 일본하고 독일이요. 이 두 나라는 그래서 가장 악랄한 패전국이 됐던 거지. 근데 그거를 독일은 밟아버리고 일본은 살려준 거죠. 반공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지금 살아난 거고요. 독일은 한동안 유럽에서 적이었지. 공공의 적.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이 통치 방식이 가장 아름답게 잘 나온 게 브레인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브레인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와 같은 통치 방식일 거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반장을 하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쪼꼬파이 주실래요? 나 반장할게요. 그러면서 이되죠. 그래서 1910년대부터 자발적 신입파가 나옵니다. 장지영 같은 분들. 그죠? 하지만 그런 만큼 브레인들의 저항도 가장 오래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싸운 겁니다. 이분들은요. 독립운동하면서. 마지막 해방되는 순간까지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이 유일하게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자발적 반장들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싸웠던 이분들의 대립이 대한민국 역사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분과 이분의 역사가 싸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끝까지 싸워준 거는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배울 게 많아요. 독립운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한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하셔?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거죠.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대한민국 살리신 나라. 이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산 거야 끝까지. 필리핀 봐. 미국 통치 10년 만에 주식이 콜라로 바뀌었다니까. 콜라 다 마시고 있으면 우리 여태 시켜 먹잖아요. 그죠? 10년 만에 필리핀 언어가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우린 여태 우리말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악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린 그런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잊어 우리가. 이분들 여러분의 말과 글과 나를 지켜준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분들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나의 정서인데 이게 잘못됐나?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민족주의에 아무리 봐도. 그죠? 난 좌파 아니잖아요. 이거 공부하는 게 좌파가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난 좌파라 그러지? 난 틀림없이 우파입니다. 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야말로 진정한 우파예요. 대한민국 사랑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수를 원하고 있는 건데 다만 나는 적어도 건전한 보수주의가 되고 싶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보수여야 되지
하지만 건전한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키려고 공무원이 있는 거니까 보수해야죠. 깰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인데 나라 전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키는 겁니다. 그 보수는 맞아요. 하지만 자기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건전한 보수가 돼야죠. 그러세요. 오늘 수업 끝. 다음 시간에 독립운동 갑시다.